현대에 들어와서 전기는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라디오, 핸드폰, 무선 조종 장비 등등 무선 통신 기술 또한 우리 생활 속 어느 곳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아주 중요한 기술로서 현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시대를 한참 앞선 뛰어난 능력으로 앞서 말한 두 가지 기술의 기틀을 다진 한 명의 매력적인 발명가가 있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1856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며 실험과 발명에 극도로 몰두한 발명가이자 과학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종교의 사제인 세르비아인 가정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온갖 사물과 현상에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죽음의 위기를 3번이나 겪었을 정도로 위험한 장난을 많이 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 거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직접 실행에 옮겨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는 5살 때 최초로 자신만의 수차를 발명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이 흘러 독특한 방식으로 구동되는 터빈을 만들 때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식사를 할 때마다 음식의 부피를 항상 측정하였고 이를 측정하지 않으면 식사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을 정도로 유별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호기심이 넘쳤던 그의 유년 시절에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비극이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의 형이 선물로 받은 말을 타다가 사고가 나 크게 다쳐 죽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서인지 그는 이후로도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고 강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몇몇 예시로 신체적 접촉을 극히 꺼렸으며 특히나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은 절대 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린 시절부터 유별난 모습을 보인 그는 유럽의 교육기관인 김나지움에 입학한 후에도 많은 실험 장비들을 다룰 수 있는 물리학과 그를 연구하는 수학에 큰 관심과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밖의 수업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 상급 학교에 진학이 어려울 뻔했으나 아버지의 갖은 노력 덕분에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게 진학한 상급 학교였지만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 1년간 산에서 생활하며 회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1년 후 건강을 어느 정도 되찾은 그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있는 기술학교에 입학하지만 입학한 다음에 경제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졸업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 후 체코의 프라하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였지만 같은 이유로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아 결국 그는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던 그의 삶에 큰 변화를 주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생깁니다. 1854년 전화기가 발명됨과 함께 유럽 전역에 많은 전화 교환소가 생기게 되었고 당시 유명한 발명가이자 사업가인 토마스 에디슨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교환소를 열게 됩니다. 마침 테슬라는 헝가리에 있었고 삼촌의 도움을 통해 해당 교환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는 그가 과거에 배웠던 기술들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 당시 직류전기를 통해 작동하던 모터의 문제점을 교류전기로 바꾸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강한 열의를 지니고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테슬라는 이후 에디슨 전화회사에서 일하면서 현재의 직류전기 방식보다 자신이 고안해낸 교류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더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해냈으며 이를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파리 지사 책임자의 추천서와 함께 1884년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은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에디슨은 여러 장소에서 전기 조명 설치를 요청받아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디슨은 테슬라에게 고장난 설비를 고치는 일을 지시하였고 테슬라는 해당 업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에디슨에게 인정받아 자유로운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테슬라는 에디슨에게 그가 만든 발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새롭게 발전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에디슨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보수로 5만 달러의 보너스를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24개의 발전기를 새롭게 만들어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에디슨은 약속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둘은 사이가 크게 틀어져 테슬라가 후에 회사를 나가 에디슨의 희대의 라이벌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신의 교류전기 기술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테슬라는 에디슨의 회사를 퇴사한 후 자신의 기술을 토대로 많은 투자를 받아 여러 회사들을 돌며 발명을 이어나갔습니다.
1887년 테슬라는 자신의 전기 회사를 차리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통해 많은 발명 특허를 얻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갖은 노력 끝에 많은 투자자와 전기 회사들이 교류 전기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에디슨의 직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많은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던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는 테슬라를 영입하여 설비를 교류 전류로 바꾸는 일을 맡깁니다. 이에 에디슨은 분노하여 통칭 전류 전쟁이라고 불리는 옹졸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는 교류 전기를 이용해 애완동물을 죽인 장면이 담겨있는 전단지를 뿌리며 교류 전류의 위험성을 날조하였고, 자신의 회사가 질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수많은 특허 소송을 걸어 규모가 더 작은 웨스팅하우스의 재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위협합니다. 이러한 진흙탕 싸움 속에서 에디슨의 명성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으며 두 회사 또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에디슨의 이러한 공작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효율성을 알아본 미국 시장은 교류 전류를 주요 시스템으로 선택하기 시작하였고, 에디슨 또한 오랜 시간 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대세에 따르게 됩니다. 전류 전쟁의 승리로 자신이 개발한 교류 전류가 미국의 전류 시스템으로 채택되어 테슬라는 엄청난 영광과 지위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는 공개적인 활동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자신의 상상력을 담아낼 새로운 발명에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자금과 시간이 모두 충족되어진 이 시기에 그는 가장 활발한 발명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무선 통신 기술과 무선 에너지 전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발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그는 렌트겐보다 X선 사진을 먼저 현상해 내기도 하였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실험실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그가 연구하던 수많은 연구 기록이 훼손되었고, 실험기기 또한 모두 불타 테슬라는 총 피해액이 100만 달러가 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테슬라는 파산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투자자들이 그에게 다시 투자를 하였고, 웨스팅하우스 또한 장비를 지원하여 무선 통신 연구를 지속합니다. 그는 미국의 한적한 마을인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연구소를 지원받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연구를 다시 활발하게 이어나갑니다. 이 시기에 관한 일화로 그는 번개를 연구하다가 지구가 하나의 큰 도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신호를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그를 위해 인공적인 번개를 방출하는 실험을 하였고, 이때의 전력 소모가 너무 심하여 자신의 실험실이 있는 지역의 전력 발전기를 태워버렸고, 일대의 전력이 차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터무니없이 위험한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차단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사비로 하며 계속 전력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정도로 자신의 연구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남들과 일하지 않고 항상 홀로 일하며 실험실 주변에는 전기가 계속 흐르고 지역 일대에 전기가 나가는 등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영화에 나오는 미친 과학자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듯 테슬라는 천재적인 발상과 시대를 초월한 기술력을 가졌지만 독단적인 성격과 발명을 할 때 상업성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노년에 들어서는 호텔방을 전전하는 가난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년기에 들어서도 수직 이착륙 비행기와 레이더의 기본 개념을 고안해내고 새로운 중력 이론을 발표하는 등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혁신을 일으킨 테슬라는 끝내 1943년 86세의 많은 나이로 뉴욕의 한 호텔에서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사후에도 자속 밀도를 표현하는 단위인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세운 전기 자동차 제조회사인 테슬라 모터스뿐만 아니라 커런트워, 프레스티지 등 수많은 영화에서도 등장하며 지금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그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도 그가 발명해낸 발명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보가 흥미로웠다면 다음에도 찾아와 주세요. 잘못된 정보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